더불어민주당 박홍배입니다. 쿠팡이 매년 환노위 국정감사에 나오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국감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문제가 잘 개선이 안 된다고 봐야죠, 차관님. 예, 예.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국감에서 보인 쿠팡의 태도로 올 때 쿠팡 측 증인들에게 새로운 질의를 하는 게 거의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증인들의 과거 국감 증언이 거짓말, 위증임을 밝히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예. 첫 번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쓰러진 순간에도 아내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라고 상상을 못하고 누가 쓰러졌어 해도 이게 계속 가방이 나와서 이 가방이 이렇게 막 밀리면은 또 욕먹거든요. 진짜 죽는 줄 몰랐어요, 정말로. 사과받지 못했어요. 사과받지도 못하고 그냥 미루는 시기예요. 그런 돈을 주면서 정말 자기네들이 엄청 생각해서 이걸 주는 것처럼 그 미안한 마음에서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걸로 전 느껴졌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 하세요. 국민들 앞에서. 그거 어렵습니까? 고인에게 정말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 유족한테는 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조금 태도가 바뀌셨어요. 정슬기 씨에 대해서 애도 그리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지난해 군포 사망 노동자 유족에 대한 사과 요구했을 때 허공에 대고 애도 표시하시고 위로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혹시 유족 찾아가셔서 사과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혹시 그럼 좀 전 화면에 나오신 제주 캠프 고 김명규 씨 유족께는 사과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보는 앞에서 쿠팡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죽었는데 사과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께서는 지금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기업 쿠팡의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기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400개가 나오든 500개가 나오든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사람들은 물량 조절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퀵플렉스들의 그 업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약 12시간,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 중 하나가 주 60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새벽 배송의 그 배송직들에 대한 근로 여건도 저희가 상당히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 몸이 그렇게 망가지지도 못한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 지난해 그 기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얘기하시는데 거짓말 하신 거 인정하세요? 저희가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근로 여건을 좋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이 많지 않다. 새벽 배송직들에 대한 근로 조건도 상당히 좋게 유지하고 있다는데 기사들이 계속 죽어 나갑니다. 근로 여건 문제 있는 거 인정합니까?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될 예, 된다는 아니오로 점에 대답해 대해서는 주십시오. 말씀드리지만 네. 자, 국민들께서 지금 계속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기업 쿠팡의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 보십니다. 저희가 그 영업점의 퀵플렉스들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요. 1년여 동안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요. 단 한 번도 대리점에서 그런 것들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남양주 이캠프 그쪽에서 다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대리점보다도 쿠팡에서 더 지시 업무가 100% 더 많았었다. 백업 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업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갑자기 투입할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실제로는 백업 기사를 못 구했으니 당장 기사들한테 강요를 하죠. 자, 증인은 쿠팡은 퀵플렉스 근무 시간 관리 안 한다고 했는데 CLS가 정슬기님에게 업무를 다 그치고 또 정슬기님이 개처럼 뛰는 중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조금 전에 산재도 인정됐고요. 위증하신 거 인정합니까? 저희가 업무 지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니오로 해주십시오. 거짓말한 거 인정 안 하세요? 자, 백업 기사가 있기 때문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림의 떡이죠. 현실은 전혀 못 쉬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네,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쿠팡은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국감에서조차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기업 쿠팡의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이요. 저희는 그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10분 쉬었어요. 출근한 지 4시간이 됐는데 왜 15분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 지금부터 결국 약속한 휴식 시간 1시간 중 실제로 쉴 수 있었던 건 30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쿠팡은 마음대로 15분씩 쪼개 쉬게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다 분류가 완료된 물건을 배송만 하는 구조라서 조금 다릅니다. 구조.
그러니까 원래는 상차만 해야 되는 거죠? 분류돼 있으면 싫지만. 그렇죠. 네, 조금 전 영상 쿠팡 제주 캠프에서 최근에 찍은 영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와의 하루짜리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도 안 지켰어요. 근로계약 위반 인정합니까? 그건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아니오로 해주십시오. 자, 증인은 택배 사회적 합의 불참 이유를 택배 기사들이 다 분류가 완료된 물건만 배송하는 구조라서 다르다면서 분류 업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통상 롤테이너 한 개에 2개 라우트 물건 실려가서 기사들이 다 분류하잖아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기 분류 작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프레시백이 가볍다고 해도 120개인데요. 사람이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그분한테 잠깐 배웠어요. 잠깐 한 2-3번 정도 해봤나? 근데 적재를 왔다 갔다 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한 사람이 그걸 하지 못해요. 적재를 사실 초보자는 절대 왔다 갔다 시키잖아. 자, 쿠팡은 누구나 가능한 쉬운 업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쉬운 업무를 하다가 사람이 죽습니까? 실제로 저분이 담당했던 세척 업무는 조금 자, 4인 1조 4사람이 일하는데 2개조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양쪽의 일을 각각 하시던 두 분의 그 업무가 있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일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2개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멀쩡한 사람도 1-2시간 하면 돌아가시죠. 위원님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자, 같습니다. 그럼 증인 저랑 아무 캠프나 가서 이 프레시백 작업 밤새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쿠팡의 업무가 쉬운 것이 아니라 쿠팡이 노동자의 목숨을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입니다. 쿠팡은 올해 초 노동자와 언론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으로 이용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남용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쿠팡에서 채용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현재 CFS는 간편 지원하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네. 하지만 채용을 지원하기도 전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쿠팡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영상 한번 봐주시죠. 자,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직접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이름, 휴대전화, 주소를 입력하자 쿠팡에서 바로 지원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심지어 지원하기조차 누르기 전 상황이에요.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과 휴대폰 소유자의 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용 지원이 완료되는 연락이 옵니다. 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쿠팡에서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끌어모아 이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의원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채용 지원 이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블랙리스트 문제 일으킨 기업이 또다시 개인정보 활용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 상황 인지하고 있습니까? 인지 못하고 있었고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는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쿠팡이 개인정보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는지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잘 몰랐다는 말씀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쿠팡 CFS 또 쿠팡의 미필적 고의로 보입니다. 개선 방안 마련하셔서 의원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 화면 한번 다시 띄워서요. 네, 이 영상 쿠팡을 홍보하는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영상이었습니다. 미국 이름 봄킴 그리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시총 50조 원 쿠팡 실소유하고 있죠.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벽 배송 뒤에는 지금도 자기 자신을 로켓 배송에 연료로 태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쿠팡은 이들을 일용직, 단기기간제, 단시간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로 헐값에 사서 물류를 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선 혁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확실히 기존의 재벌들과 다른 모습들도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상품과 기술을 뺏고 자사 PB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키고 구독료를 하루아침에 58%나 인상을 하죠. 노동자들의 산재를 은폐하고 배송 시간을 못 맞추는 기사들의 배송 구역을 회수하고 주 6일 밤샘 노동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기자, 노조 간부, 산재 사망 사고 유가족 닥치는 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해왔습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80년 전 ILO 필라델피아 선언을 뒤엎는 것을 과연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10단계에 걸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쿠팡 구독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쩌면 국정감사에 이렇게 불러내서 의미 없는 답변을 들을 게 아니라 국회가 밤샘 노동 과로사를 막기 위해 야간 배송 금지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차관님, 예. 야간 노동 제한 방안 그리고 근로자처럼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쿠팡만을 위해서 1년 내내 주 6일 60시간 이상 과로사 판정 기준 산식으로 환산하면 89.4시간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기준 레이버 스탠다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차관님 말씀 후에 우리 CFS 정종철 대표님 혹시 쿠팡이 법을 준수하는 면에서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에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종철 우리 CFS 대표이사, 홍영준 CLS 대표이사 지금 3년째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쿠팡에서는 계속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죠. 오늘 뭐 몇 마디의 사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적 책임을 피해가는 정말로 교묘한 말장난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법을 어긴 것이 없다며 오히려 입법부인 국회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증인들의 답변을 미국 캘리포니아에 앉아있는 김법석 의장이 일일이 다 지도해준다, 지시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태선 의원,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 지배구조를 봤을 때 지금 여기 계신 증인들 또는 우리 강한성 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 근본적인 변화 저는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환노위 차원에서 미국 상무부 또 미국 의회 또 우리 쿠팡 미국 본사가 위치해 있는 캘리포니아라도 달려가서라도 한국 내에서 자행되는 살인기업 쿠팡의 잔인함 그리고 극악무도한 노동 강도 저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쿠팡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더는 실질적인 지배자가 아닌 이런 대표들을 세워서 사법적 책임을 빠져나가는 쿠팡을 눈뜨고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뒤에 숨어있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봄킴을 증인 채택해서 위원장님께서 쿠팡 청문회 꼭 열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